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잘 박사 파이코인 이야기 원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과 관련 블록체인, 웹3 이와 같은 얘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런 정보를 한번 주고받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파이코아 팀에서 개발자 홍보대사 프로그램을 이제 우리 웹사이트에 올려놨는데, 새로운 개발자,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등록시켜서 유틸리티 구축하는데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좀 노력을 해달라. 우리가 실제 이 개발에 참여하지 않지만은 주변 개발자들에게 이 파이 네트워크의 구독자 커뮤니티가 한 4,700 가까이 되니까 여기에 우리 파이 유틸리티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앱들을 이 파이 네트워크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하게 되고, 그렇게 홍보를 함으로써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은 보상을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오픈넷 가는데 가까워지지 않을까. 이와 같은 거를 이제 9월 30일까지 좀 했으면 좋겠다. 그게 이제 보상도 한 1000파이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적극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게 우리의 커뮤니티가 좀 더 활성화되려면 아직도 이런 유틸리티가 많이 이제 개발돼야 된다는 것을 코아팀에서 이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오픈넷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유틸리티의 도입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KYC가 좀 많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름 수준과 관련되는 일들은 많이 이제 이루어졌는데, 저도 이제 베리데이터로서 그동안에 그렇게 관심을 안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이제 KYC가 많이 되니까 혹시 이제 베리데이터 역할이 좀 더 달라졌을까 하고 이제 앱을 열고 한번 기다려 봤더만은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이름을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을 이제 사용했던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 사람이 맞느냐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길래 저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틀림없다 해서 제가 확인을 시켜줬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름 수준과 관련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제가 베리데이터로서 한번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도 이제 사실 저도 이 베리데이터를 최근에는 관심도가 좀 떨어져서 별로 하지 않았는데 시간 나면은 이제 그런 역할도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파이코인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이런 분들도 있는 동시에 몇 개월 동안 기다렸다가 이제 KYC가 됐다고 하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제 댓글에서도 이제 박사님의 영상을 본 지가 한 6개월 가까이 됐다나 이런 포인트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게 답글을 달면서 6개월이나 되셨다니 참 고맙다. 제가 이제 초창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구독하시는 분들이 이런 댓글을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 요즘은 이제 파이코인이 인기가 시들어졌는지 아니면 저희 영상이 이제 재미가 없어졌는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라는 이런 댓글을 달았는데, 어떤 한 분이 또 댓글을 달면서 박사님의 영상을 초기부터 구독해왔던 사람으로서 아직도 많은 구독자들은 박사님의 영상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이런 응원 댓글을 받아보고, 저도 이제 초창기에 구독하시던 그런 분들이 댓글은 줄어들더라도 많은 분들은 이렇게 제 영상을 좀 보고 있구나 하는데 용기를 내고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위한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파이코인 관련되는 얘기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되는 것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그런 흐름과 역사 이런 것들도 좀 알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은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관련되는 데 기여를 했는지 하는 이와 같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분은 1955년생인데 이분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어릴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이런 유능한 분인데,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웃에 있는 UCLA에 가서 강의도 듣기도 하고 이런 분인데, 아마 컴퓨터 공학을 주로 전공을 하고 했는데, 이 양반이 이제 현행 통화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느끼고, 여기에 문제를 느낀 것이 그냥 문제를 느낀 것이 아니고, 이런 유대 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통화금융 정책이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한다기보다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 같다. 여기에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는데 제가 이제 관심을 가집니다. 유대인이면서도 정말 유대인들이 이런 그 세계 경제를 주축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에서 본인들의 그 이득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서 이 양반이 주로 봤던 게 이제 상당히 부조리와 빈부 격차가 심하다.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하면은 서민들은 그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서 엄청나게 부를 축적하고 있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화되어 가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기득권 세력과 통화금융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지배하는 한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기득권이 이런 자본주의의 그런 것들을 지배하는 한은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되기가 어렵다 하는 이런 문제를 이제 좀 지적을 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런 상당히 이런 이데올로기가 성행할 때 남미 쪽에서는 사회주의가 상당히 활성화되는 걸 보고 미국에서 상당히 이제 CIA를 통해서 통제 내지는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작업을 할 때 주로 여기에 동원됐던 것이 감시와 검열과 도청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성행하는 거 보고 더군다나 1973년도에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테 대통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살바도르 아옌테 대통령이 이제 자결하기까지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아서 이 양반이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도청당하고 뭐 이러는 것들을 보고는 이런 것들을 좀 더 암호화시키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하려면 암호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컴퓨터 전공했던 분이 암호학 공부에 이제 매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암호학 공부에 매진하면서 새로운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것이 24살 때입니다. 이 24살 때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런 CIA의 도청과 이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암호학을 공부를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이제 경제학 공부를 해서 경영학 박사도 받기도 하는 이런 친구가 24살 때 이제 1979년도에 이제 이런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분이 이제 인터넷의 미래를 이렇게 내다 보니까 20년, 30년 후에는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발달할 텐데 이러면 상당히 개인정보 수집이 되고 추적되고 이런 상당히 문제가 많을 때 이럴 때는 암호에 관련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걸 이제 깨닫고 개발하기 시작한 지가 24살 상당히 또 젊을 때 이런 걸 깨닫고 기여하겠다고 해서 경영학도 하고 뭐 전산학 암호학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 양반이 이제 처음이 조직한 국제암호연구회가 유대인 중심으로 이제 만들어져서 상당히 그런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뭉쳐서 이런 암호 관련되는 기술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1981년도에 추적 불가 전자메일, 주소와 디지털 익명선이라는 논문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이게 이제 익명통신의 중요성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서 통신 같은 것이 도청이 되지 않는다든가 메일을 보낸 것이 이렇게 해킹이 되지 않는다든가 누가 보냈는지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익명으로 가능한 통신 시대를 열기 시작했고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이 통신을 이제 익명으로 하는 것처럼 계좌 거래 내용도 해킹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계좌 거래 내용도 좀 더 암호화시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 이제 1982년도에 디지털 화폐 개념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이제 82년도에 디지털 화폐 개념을 도입한 것이 이렇게 추적 불가능한 가상자산 개념을 도입한 것이 이제 초창기다. 이렇기 때문에 이 데이비드 차움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 나오기 전부터 이런 개념들이 화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참고로 알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인터넷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고 가치도 전달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초창기에 이제 도입했던 분 중에 하나니까 우리가 이제 그 웹3 가치 이런 가치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가치의 전달, 우리 리플의 가치의 전달이라고 항상 얘기하는 거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된 동기가 이 데이비드 차움이라는 분이 이렇게 만들었고, 이분이 이제 1985년도에 논문에 신분 없는 보안, 빅브라더를 이기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군사 목적으로만 주로 이용되던 암호화폐라든가 모든 이제 도청과 이런 그 해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내세운 이후에 상당히 많은 이제 그 사이퍼 펑크 운동이 이제 촉발됐다. 사이퍼 펑크는 여러분들이 이제 사이퍼는 뭐 하나의 그 이런 암호라는 뜻도 있고 펑크는 이제 저항하다는 뜻이 있고 이런 그 암호에 대한 저항을 위한 그런 운동,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국가의 기관에 의해서 너무 이제 도청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사이버펑크 운동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그런 계기가 되고, 이렇게 이제 유대인 암학자들이 주축이 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개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그 이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도 이런 그 암호화폐를 개발하게 된 동기도 여기에 이제 그 금융 위기에 맞서서 나오게 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이렇게 정부의 어떤 그 반항하는 이런 것은 나쁘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이제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웹3를 그 주창했던 그 케빈 우더, 제가 케빈 우더에 대해서 가끔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은 비탈릭 불테린하고 이제 그 이더룸을 만들었던 그 케빈 우더가 그 1983년도에 스노든이 국가모국에 있던 스노든이 폭로하는 내용을 보고, 야, 저건 정말 이 국가가 한 개인의 어떤 그런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하고 있고, 그런 정보국에 있는 친구들이 남의 정보를 가지고 어떻게 개인적인 이득을 착취하는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블록체인 기술을 여기에 이제 실어서 웹3에서는 좀 더 이게 그 비밀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프라이버시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웹3 기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융위기에 나온 게 이제 가상자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제 금융위기에 가상자산이 나오니까 기득 금융 세력은 본인들이 이익을 침해하는 위험한 존재라 해서 상당히 견제도 많이 하고 등등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응하기 위해서 각국의 중앙은행에는 디지털 화폐를 이제 개발하도록 권유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상자산 CBDC가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돼서 이제 가상자산이 만들어지고 하면은 이게 또 달러에 대한 도전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제 추적 가능한 디지털 화폐 개발을 하게 되고, 이렇게 CBDC가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에서는 앞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각 주주이사라든가 미국 대권 주자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이렇게 모든 정보를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이 본래 이제 탈중앙화의 개념에 어긋난다. 이런 쪽으로 이제 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CBDC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CBDC가 이렇게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CBDC를 언급을 자주 한다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 블록체인 기술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렇게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개인 간의 프로토콜을 정해가지고 거래하는 이런 경제 시스템, 이것이 이제 프로토콜 이코노미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스마트 컨트랙트,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루어짐으로써 모든 것이 이제 그 주식회사는 주주가 자본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이렇게 프로토콜에 의해서 이 주주뿐만 아니고 회사 근로자라든가 지역 주민이라든가 소비자라든가 회사 기여도에 따라서
이런 미리 이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분배 가능한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프로토콜 이코노미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에 코인은 각각의 조합원들이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커뮤니티가 있고, 솔라나는 솔라나대로, 또 카르다노는 카르다나대로 이렇게 이제 플랫폼을 조합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구축하게 되면, 파이 네트워크도 이렇게 한 4,7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게 되고, KYC가 통과된 사람들이 많아지고 오픈 메인넷 가게 되면 아마 수억 명의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이제 거대한 조합은 조합들끼리 또 브릿지 역할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 네트워크가 조금만 이제 지금 스마트 컨트랙터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것인데, 오픈넷 막 가면은 설치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다.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 이제 니콜라스 박사가 스마트 컨트랙트를 강의하면서 그쪽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가 파이 네트워크에 설치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웹3가 과연 뭔데 이렇게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자, 얼마 전 방송에 제가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그런 웹X라는 심포지움 또 컨퍼런스에 나와서 얘기했던 것을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일본은 웹3를 활성화시켜서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으려고 지금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일본은 몇 년 전부터 노력해 오던 것이 금년 들어서부터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걸 자꾸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럼 웹3가 뭔데 이렇게 일본이 그런다고 해서 잃어버린 30년의 경제를 되살리려고 하느냐. 이게 좀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좀 SEC를 통해서 주춤하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홍콩을 통해서 이제 가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규제라든가 이런 게 분명한데, 일본은 규제를 좀 확실하게 해서 선진국답게 웹3의 모든 것을 확실하게 규제를 만들고, 거기에 법인세도 엄청나게 깎아주면서 모든 웹3 이 컴퍼니들을 일본으로 모이게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엄청난 변화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그만큼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는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일본이 그동안 장점으로 가지고 있던 게임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가 여기에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중국은행의 이동통신사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폰에 심카드의 하드월렛을 출시했다. 이게 상당히 큰 뉴스입니다. 통신사에서 심카드 안에 하드월렛을 출시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거기 CBDC 하드월렛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편적으로 편리한 결제 방식이 이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CBDC를 활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기에는 이제 심카드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이제 없어도 작동이 가능하고, 인터넷이 없는데도 이제 페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가능한데, 또 하나는 휴대폰 분실 시에는 거기에 있는 카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상당히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인데, 휴대폰 분실 시에는 다른 휴대폰의 앱에 들어가서 내 휴대폰에 있는 월렛을 취소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갔다. 그것도 상당히 편리한 기능이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은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만일에 월렛을 잊어버렸을 때 정말 그 월렛을 취소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취할 것인지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상당히 관심 있게 챙겨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산동성의 모든 버스 노선을 디지털 위안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뭐 국영기업의 직원 급여도 이제 위안화를 한다든가, 칭다오시 같은 데는 디지털 위안화로 납세가 가능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디지털 그 위안화를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고 있는 것 반면에, 지난번에 한번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5월 달에는 베이징시에서 웹3 백스를 발간해서 상당히 웹3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심카드 하드월렛을 출시한 이후에 상당히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물론 이제 아직은 홍콩을 중심으로 테스트 매더식으로만 운영되고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도 이런 암호화폐 시대가 곧 올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며칠 전에 이제 일본에서도 NTT 이런 그 이동통신사가 13개 사와 협력해 월렛을 개발하는 이런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웹3를 그 일본 자체도 웹3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이런 통신사조차도 이런 웹3에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제휴하고 있는 회사들을 보면 미쯔이라든가 스미모토, 히다치, 이렇게 이제 큰 회사들이 들어가 있고, NFT를 활용한 이제 콘텐츠를 매매한다든가, 가상자산과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를 진행하는데, 이 웹3의 기반을 이런 통신사들이 이제 깔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일본이 상당히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아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은 이제 그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가 활용될 것이라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미 이제 옛날에 텔레그램에서 그런 톤 재단을 만들어서 시행하다가 SEC에 이제 불법이라 해서 이제 거래를 중단하고, 그 회사 대신에 이제 커뮤니티들이 자기들이 모아서 그걸 다시 이제 계속 유지하다가, 이번에 최근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커뮤니티가 주축이 돼서 이제 시작하겠다 했던 것이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월렛페이를 출시했다. 텔레그램 지갑에서. 그래서 이제 톤과 비트코인과 USDT를 이제 결제 솔루션으로 제공한다. 요 세 개를 이제 결제 솔루션으로 제공한다고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는 시도문구하고 개인키 저장할 필요 없이 텔레그램 계정에 연결된 새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텔레그램 쪽에서 좀 활성화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좀 더 오래 전부터 2020년도부터 이제 하는 거를 SEC가 정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방해를 해서 그동안 못했던 거를 다시 하면서, 이렇게 이제 커뮤니티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서 톤 파운데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개발을 계속 해왔다. 그런 만큼 지금도 그 트위터에서는 인스펙타라는 회사에서 트위터 전용 NFT가 구매 가능하도록 웹3 플랫폼 회사에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있다는 걸 이미 이제 알고 있지만은, 이렇게 이제 트위터의 페이먼트를 도지로 할 것이냐, 뭐 다른 코드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스레드도 이런 그 주크베르그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고, 앞으로 틱톡이 텍스트 기능을 넣는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틱톡에 텍스트 기능을 넣는다는 얘기는 결국 암호화폐 기능을 추가하려고 그러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들이 많은데, 트위터는 한 3억 6천 가까이 되고, 텔레그램은 한 7억 가까이 되지만, 틱톡은 한 14억 가까이 되는 인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기능을 추가를 하면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암호화폐 기능하고 연결되어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에서 심카드로 암호화폐 하드월렛이 장착되는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시대고, 한국은 이제 카카오, 크립 이런 것들이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제 하겠죠.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카카오에 있는 그 크립은 좀 더 활성화를 시키면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는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지만 그래도 카카오페이하고 엔페이하고 뭐 알리페이라든가 애플페이하고 이런 인프라는 다 구축되어 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이런 그 코인이 활성화되면은 이제는 내가 코인을 거래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제 코인에 모르면은 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곧 우리에게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코인이 가까워지고 한 만큼 우리 파이코인 하는 분들도 우리 그 파이코인의 웹3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게 얼마나 활성화돼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도 해가면서 이런 세상이 바뀌어져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디지털 세상을 대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파이코아 팀이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 뭔가 우리에게 이제 반가운 소식도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여러분들도 채굴 하는데 전념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